제가 이제 수많은 박사들을 지도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잖아요. 이러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지도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창의성이 좋아서 미지의 영역이면 성큼성큼 가죠.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학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그러니까 저런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50시간 몰입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제가 카이스트 석사 시절에 석박사 시절에 문제 해결을 잘 했죠. 그래서 선배들이 놀라고 교수님이 놀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잘한 것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만의 경험이냐,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냐, 이제 이거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어린 시절의 미지의 문제를 장시간 스스로 해결하는 몰입 방식의 공부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상관관계가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어떤 분이 무슨 과에 굉장히 소문이 났어. 연구를 엄청 잘한대.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이제 말을 걸죠. 말을 걸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되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해가 없어요. 자기는 끝까지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하나같이 연구를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IT 기업에서 이제 몰입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전무님이 강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몰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분이 그 전무님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래요. 그 업계에서는 잘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강연하신 내용에 대해 100% 공감을 하였기에 강의 끝나고 찾아뵌 것입니다. 먼저 아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없어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있는 구례와 가까운 산골에서 초중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다녔고 고교는 순천에서 유학하였으며 대학, 전공 기계설계공학, 대학은 야간으로 서울에서 어렵게 마쳤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많은 박사들을 지도하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거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잖아요. 이러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벌이 중요해요. 박사를 받는다고 해서 저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박사를 하다 보면 저렇게 생각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지만 저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이제 계속 소개를 하면 1984년 그 당시에 삼성 반도체 통신에 입사하여 초기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차량용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등 정보통신 제품의 기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주요 메커니즘은 그 당시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회사의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미 선진국의 특허가 다 출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다 출원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포기를 안 해. 그죠? 처음엔 답이 안 보여도 몇 주일 생각하면 답이 나오니까 포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포기를 안 해요. 이를 고안할 때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3일 또는 4일째는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조금 고민하였더니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 그 아이디어로 특허도 출원하고 제품 개발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죠. 근데 제가 50시간 몰입의 법칙,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재의 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3일 또는 4일째에는 이거잖아요. 고민하면서. 근데 그게 잠잘 때 떠올라요. 잠을 자는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고 잠잘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기억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고민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써서 편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또 많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였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약간 길게 답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일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황 교수님의 강연을 통하여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통하여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그런 경험,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근데 그것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어릴 때 공부 방법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생 A와 B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할게요. 제가 지도하던 대학원생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점이 3.6. 그러니까 학점도 똑같아. 심지어는 취미도 똑같아요. 둘 다 농구 동아리예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몰입 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몰입을 잘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내거든요. 근데 B는 전혀 그렇지 않아. B는.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학점도 똑같고 뭐 취미도 거의 똑같고 그런데 지금 A라는 학생은 지금 벌써 재료 분야에서 유명해요. 왜 똑같은 서울대 학생이고 학점도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시험 성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시험 성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문제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공부 방법을 물어봤는데 B는 전형적인 방식의 학원 다녀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방법이에요. A는 생각하는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과학고 선생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미지의 문제를 풀 때 해설을 보고 푼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대요. 다 스스로 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지도학생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 거가 역시 몰입 방식의 공부를 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A라는 학생이 제 지도학생 중에 가장 생각을 잘하고 이미 재료 분야에 유명해요. 이 학생은 4년 만에 이제 박사학위 받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4년 만에 받은 학생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는 기록이고요. 아마 공대 전체에서도 기록이지 않을까. 5년이면 빨리 받는 거고요. 뭐 늦으면 6년, 7년, 뭐 8년도 걸려요. 이걸 4년 만에 받았는데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학생이 아니고 중위권 대학교예요. 보통은 서울대 학생들이 잘해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이 학생은 그냥 서울대 학생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이미 4년 만에 다른 이제 박사학위를 제가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박사학위를 주는 5년이나 6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의 1.5배 이상, 거의 2배의 업적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계속 끄는 거는 unfair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학생이 다니던 대학교 그 과가 이제 신생학과예요. 뭐 나노 무슨 과예요? 그 과가 교육을 잘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과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투기에 찬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제도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잘 시켰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너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육 어떻냐 뭐 이렇게 했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이 학생한테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이제 그 중위권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었고 서울공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대요. 자기가 특성화고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교 3등을 했는데 서울공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수능을 보는 날 코피가 터졌대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능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신만으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 이 중위권 대학교에서 풀 장학금, 전체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라 해서 이제 그렇게 갔답니다. 이제 자기가 공부한 방법, 이제 그걸 제가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그 공부한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중위권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던 거예요. 과학 중점 고교,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교 시절 전교 3등 안에 꾸준히 들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독학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나의 지식 수준을 인지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생각한다는 행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납득시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해설지를 그냥 버리고 채점용 답안만 남겨놓고 공부했는데 저는 그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쩔 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6개월가량, 그러니까 6개월가량, 저도 몇 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개월가량 고민을 해서 마침내 풀어낸 적이 있는데 그런 6개월가량 고민하면서 수십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 이론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비록 수학 문제 한 문제에 불과했지만 6개월 동안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6개월 동안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생각이 필요한 수학이라는 논리학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학생도 완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저 학생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공부 방법이 몰입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깊게 생각하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 연구한다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연구하는 거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천천히 깊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알고 연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한결같이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든 강연에서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하려고 제가 고안해낸 다이아그램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죠.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그걸 한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이제 뭐 도서관에 있거나 뭐 구글을 찾으면 나오거나 어딘가에 있는 지식이에요. 인류가 알고 있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지식을 조합하고 하는 거는 다 해요. 지금 뭐 챗 GPT가 나와서 글도 쓰고 시도 짓고 노래 가사도 쓰고 하잖아요. 그건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킨 거고 미지의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 경계가 있는데
알려진 지식의 영역과 미지의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가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지도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창의성이 좋아서 저런 데를 미지의 영역이면 성큼성큼 가죠.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알려진 지식을 만큼 배우고 중학교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배우죠. 그러니까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훈련을 하질 않아요. 그 능력을 발달시키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학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그러니까 저런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값어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내 입장에서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뭐 코딩도 좋고 뭐 수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뭐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지식의 최전선에 도전은 효과가 있고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아마 이거를 머뭇거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사한 바는 이거가 수능이나 거기에도 더 유리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요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수능 재수생인데 2021년 이제 1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36주차 이제 저한테 머리 코칭을 받으면서 하는 학생인데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이맘때 정말 감정 변화도 심하고 공부보다는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부터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넘길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않고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계속 격려를 해요.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래 생각한 문제가 약 3일 정도였는데 이 문제는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며칠 동안 헤매고 모든 과정이 다 어긋났지만 처음부터 도전하여 결국 해결했습니다. 정말 신났고 기뻤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4일째 되었을 때는 정말 편안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길을 가다 갑자기 정말 행복해져서 웃음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4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봤을까? 이 학생이 시험 보고 난 이제 얘기예요. 가채점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게 2021년 이게 수능이 어려웠대요. 굉장히 어려웠대는데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고 특히 수학은 지금껏 봤던 어느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모의고사 여러 번 봤는데 어떤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입학습법의 효과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된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을 가파르게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수능에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50시간 몰입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